안녕하십니까. 한산신문의 허도맹입니다. 한산신문 맹도의 핫이슈, 이번 화의 주제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즉 KTX 사업에 대한 전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통영고성발전연구소 이사장으로 지내시는 서필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통영고성 발전을 위해서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내신 그 역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염원이었던 저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 즉 KTX 사업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정말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써 우리 통영을 거쳐가는 KTX의 노선을 만드는 이 사업이 제 기억에도 10여 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는데 예타라고 보통 합니다. 이걸 우리가 2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이때까지 물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우리 이 김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 사업을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때보다도 그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이 면제를 받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에도 이 서울을 관통하는 또 위성 도시들하고 어정부에서 성남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GTS 사업, 그다음에 새만금에 이제 어떤 공항을 만드는 이런 사업들 이런 걸 비롯해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 카테고리에 우리 여기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도 포함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할 건지 재정 사업이라 그럽니다. 아니면은 민간 어떤 회사가 맡아서 할 건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현대 쪽에서 이걸 하려고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면은 수익이 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지금 많아서 일단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는 방향이 잡혀 있고, 올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이 예타를 면제를 하는 것을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획재정부 국토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거기서 주관을 해서 면제할 사업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올해 12월 달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확정을 일단 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는 KTX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확정이 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준공해야 된다는 이제 그러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 통영 고성 지역의 이 경제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관련해서 이 KTX하고 연계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러한 프로세스 중에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로 뭐 진주, 마산, 창원 쪽에는 KTX가 들어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진주로 거쳐서 이어져서 오는 우리 서부 경남 쪽은 이 KTX가 예.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어떤 면에 봐서 지역적으로 조금 다른 쪽하고 상대적으로 해서 조금 열악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호남 쪽이 인프라가 좀 취약하다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인구 대비를 본다면은 호남 쪽이 이 철도를 비롯한 교통 인프라가 우리 서부 경남 네. 쪽보다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이 KTX를 빨리 네.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수송력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네. 든다면 일반적으로 이 고속철도가 한번 오면은 수송할 수 있는 그 양이 일반 고속 이 버스에 한 15배 그 정도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번을 이제 KTX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굉장히 예. 많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10대만 한다, 10번만 왔다 갔다 한더라도 뭐 하루에 한 150대 관광버스 150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주말 되면 더 많아지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뭐 여수나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 여수는 전번에 보니까 이제 엑스포라는 그러한 특수한 상 때문에 아마 KTX가 바로 이렇게 맞습니다. 가설이 된 모양인데 그리고 요즘 소문에 듣기로도 여수 쪽으로 이게 경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간다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예. 뭐참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이쪽 그 통영, 고성 그제로 이어지는 KTX가 참 절실한 그런 실정으로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 들어서 김경수 도지사부터 비롯해서 이제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마 뭐 어떤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제 즉 말하면 보는 견해는 이제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논할 부분들이 조금 예외로 하고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네. 우리 여기에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네. 공약을 했고 예.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도 공약을 이제 했어요. 네. 그리고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우리 공약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이전에 뭐 당은 또 다릅니다만 홍준표 대표도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걸 1번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가 거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이군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거제의 그 김한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뭐 통영 출신의 저 박완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쪽 지역에 KTX를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또 지난번에 총리가 여기 다녀갔죠, 그죠? 그때도 총리께서도 KTX 그거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에서도 총리가 말씀하셨고. 또 국토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뭐 어느 때보다도 예비 타당성 조사만 면제만 된다면 거의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남부 내륙 그 고속철도 사업, KTX 사업은 뭐 어떤 정권이나 정파나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보면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또 좁게는 보면은 우리 요즘 서부 경남 통영 거제 고성 이제 우리 이쪽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이 모아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어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오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김천에서 거제까지 몇 킬로입니까? 이게 191km, 예. 정확하게 191km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예산은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보면은 한 5조, 5조에서 5조 5천 정도, 예, 이 정도로 이제 예. 현재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가격으로 물가로, 그렇습니다. 예, 가격으로 예.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려고 하면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보통 그렇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우선 올해 안에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지금 예산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내년에는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기 위한 용역을 이제 실시를 합니다. 네. 내년 한 해는 그렇게 해야 될 거고 2020년, 2021년 한 2년간은 기본 설계, 그다음에 실시 설계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착공은 2020 그러니까 2년 앞으로 한 3년 뒤 이 정도 빨라도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자기 임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리라도 대비해서 그럼요. 그것도 그만 해도 빨리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건설을 하려면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5조라는 이 막대한 돈을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러면은 한 2027년 요 정도면 우리가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겠다. 또 서울에서 통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KTX를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뭐 그러긴 한데 제 욕심 같아서는 그 기간을 대폭 조금 앞당겨 가지고 예산 확보 문제니까 그렇게 가져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서로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역사가 지금 우리 통영 내려오면서 보면은 김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이제 이렇게 지방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역사가 어디에 지금 세워질 것을 대강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 참 중요한 문제죠. KTX는 지나가는데 역사가 없다. 그럼 아무 의미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 부시장을 할 때 원래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제 바로 KTX가 내려가 울산에 여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울산 입장으로 볼 때 울산에 KTX는 지나가는데 앞으로 지나가는데 역사가 없으면 경주까지 가서 이렇게 타고 가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딱 줬던 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울산 시민들하고 요새 말하는 한참 머리 띠 좀 메고 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통도사 힘을 좀 빌었어요. 그래서 울산 KTX 역사 이름을 보면은 지금도 울산 깔로하고 통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하나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KTX가 이렇게 평균 200km 달리거든요. 빠른 구간에는 300km 가기도 하는데 200km 달리다가 쓰려고 그러면 한 50km 전에서부터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고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줄여서 정차하고 또 속도를 붙여서 정상 속도로 가기까지는 한 7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으로 보면은 경제성이라는 걸 따져보면 너무 가까운 거리에 역을 자꾸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 울산에 있을 때도 울산역을 만들면서 고생을 한 기억이 좀 납니다만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김천을 거쳐서 진주까지 오는 것은 이건 거의 메인으로 오는 거의 한 고속으로 논수도로 제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와야 되는 구간이고 그 뒤에 구간인 우리 고성이라든지 통영 이 구간은 어차피 그전은 종착역이니까 뭐 쓸 거고요. 이 고성 통영은 고속 철도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 지나가는데 역이 없다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는 이 성과가 조금 반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소 돈이 들더라도 고성과 통영에는 각각 역사를 설치를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면에서는 뭐 교대로 운영하다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들이 예, 예.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리고 이 지역은 그렇게 고속으로 지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굳이 이제 뭐 그럼요. 거기 다 거기 정착역에 다 온 가기 상태니까.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런 예는 우리나라 지금 창원에 창원. 보면은 네. 서울에서 내려오는 고속 철도가 마산 진주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예. 마산은 마산역에는 다 써요. 그런데 그런데 그 창원 그 행정구역 내에 예. 마산역, 예. 그 바로 앞에가 창원역, 예. 그다음에 창원중앙역 이렇게 있어요. 어.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중앙역에서 창원역까지가 한 8분 걸리고 예. 창원역에서 마산역까지 한 6분 걸려요. 창원 안에만 해도 여기 두 개네요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거지. 마산역, 마산까지 쳤어. 창원역, 창원중앙역 중앙역. 네. 그 세 예.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마산역에는 다 쓰는데 이 두 개 역은 반반 정도씩 써요. 네. 그래서 이 고성과 통영도 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지역민들한테도 만족을 주고 이게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조그만 문제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뭐 불평을 산다든지 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뭐 좋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그런 운영의 묘 내지는 아마 조금 그런 또 접근적인 방법이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네. 역사가 고성이나 통영에 있어도 막 크게 뭐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없다고 봐진다. 그렇죠. 예, 좋다. 네, 좋다. 좋다. 좋고 예.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 더 그런 생각이 들고 바람직하다. 예. 예. 그 외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 고속철도가 뭐 일본의 신칸센, 네. 그다음에 프랑스의 대제베 네. 뭐 이런 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의 네. 이체이 예. 크게 이제 세계를 보는 건데 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리를 거쳐서 마르세유까지는 고속들이 달려요. 네. 달리다가 네. 그 이후에 니스, 뭐 모로코 이렇게 가는 데는 우리 이 지선처럼 완행은 아니지만 네. 우리 그뭐 새마을이나 네, 뭐 네. 이런 보통 열차처럼 이렇게 달립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배려를 해주고 네. 관광객들 배려를 해주는 거죠. 네. 통영 고성도 예를 들면 뭐 이 관광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고성에 관광이 왔는데 고성에 역이 없으면 뭐 통영에 와서 타고 간다든지 또 통영에 역이 없으면 고성에서 간다든지 참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있는 이런 지역들은 정부에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스스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통영의 시민들, 고성의 시민들,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우리 행정인이 전부 이걸 합심이 돼가지고 좀 밀어붙여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아주 조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성도 있는 것 같고 뭐 조금만 이해도만 서로 가진다면 굳이 지역에서 서로 뭐 거기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고 뭐 서로가 각자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또 굳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이미 김천에서 그제까지 오는 남북 내륙 고속철도 KTX가 다 완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고 오래 전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인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었고 계획적으로만 있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와서는 정말 가시화되고 점을 하나 찍으면 이제 거기 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예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오늘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이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바쁜 시간 이렇게 오셔서 우리 지역에도 중요한 사업인 남북 내륙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예, 또 예. 초청하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